안녕하세요. 6월을 마무리하는 주말 여러분과 함께하는 전주 FM 93.5MHz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요즘 뉴스나 일상에서 기후변화,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전 세계는 기후변화가 더 빨라지고 그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소식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죠.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 삶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가 우리의 환경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른바 기후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우울증을 말합니다. 최근 기후변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기도 한다네요. 기후위기는 정말 우리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네, 제임스 블런트 You Are Beautiful 듣고 왔습니다. FM 93.5MHz 전주 FM이고요. 전주온 54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최성은입니다. 2017년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우울장애 일종으로 기후우울증이라는 용어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후우울증이란 기후위기가 자신과 그 주변을 비롯해 국가와 인류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 여겨 그에 따라 불안, 우울, 스트레스, 분노, 무력감 등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2023년 5월에 기후위기가 곧 건강위기라고 밝혔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끼치는 위협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미래가 두렵고 슬프고 불안하다는 대답이 많이 나온 설문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여러 전문가는 향후 5, 6년 뒤에는 기후고통, 즉 기후우울증이 정신건강의 최대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우울해지는 경향이 많은데요. 기후우울증은 단순히 날씨가 좋지 않아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그중에 환경 변화를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농부나 과학자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청년들이 기후 우울증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기후 우울증의 가장 큰 문제는요. 기후 위기 상황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며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절망을 느끼고 허무주의에 빠진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기후 우울증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등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실행하면서도요. 무엇보다도 기후 행동을 누군가와 함께 지속해 가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누군가, 그게 바로 전주 공동체 라디오 아닐까 싶은데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에서는요. 기후위기 행동을 실천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이상한 계절 너와 함께면. 네, 이상한 계절 너와 함께면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이고요. 지역 소식 프로그램인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마음치유센터 황경순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듣기도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시고 앱을 다운받으신 후에 실시간 듣기 또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나와 우리 그리고 지역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독립출판산업 육성을 위한 2024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 책회가 오는 7월 6일 토요일에서 7일 일요일까지 전주 남부시장 문화공판장 작당에서 개최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창작자, 출판사, 책방 80여 팀이 참가합니다. 우리 지역 대표적인 모던 포크 듀오 이상한 계절 데뷔 10주년 기념 공연 환절기 콘서트 4개가 오는 7월 10일 수요일 오후 7시 전주 한벽문화관 한벽공연장에서 열립니다. 4개는 이상한 계절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그동안 발표해온 계절 연작 시리즈를 재조명하는 공연입니다. 전주영상위원회는 장편영화 제작 활성화와 지역의 우수한 콘텐츠 및 인력 발굴을 위한 2024 전북 장편영화 제작 지원 사업 작품을 모집합니다. 올해 세 번째 지원작을 선정하는 전북 장편영화 제작 지원 사업은 자유 소재의 장편 극영화를 대상으로 한 편의 작품에 총 지원금 8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단편영화 한 편 이상의 연출 경력자나 전북 소재의 제작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품 접수는 오는 7월 4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접수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전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사무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전통술박물관은 7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매주 금요일 인문학 강좌 술기로운 문화생활을 진행합니다. 이번 인문학 강좌는 2개의 시즌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시즌인 술 문화를 빚다는 술이 인류사에 등장하면서 빚어낸 다양한 문화를 그림과 신화, 역사,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두 번째 시즌인 술 문화를 마시다는 역사 속에서 인류가 술이라는 문화유산을 어떻게 즐기고 향유했는지를 축제, 예절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총 8강의 강연과 2번의 탐방을 마친 후 참여자들에게 우리의 새로운 술 문화를 이어갈 방안을 모색하는 후속 모임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참가하실 분은 전화 063-287-6305나 방문 신청하시면 되고요. 20명 선착순 마감입니다. 참가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으로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전통술박물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전화 063-287-630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13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생활체육 우슈대회가 오는 7월 6일 토요일부터 7일 일요일까지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전주 로컬 크리에이터 아트페어에 참여할 지역 예술가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분은 음악 분야이고요. 모집 인원은 20팀의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전주 출신 혹은 현재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접수 기간은 7월 8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전주시청 홈페이지 새 소식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해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선정된 팀은 쇼케이스 무대, 작품 제작, 홍보 영상 제작, 참가 활동비 등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 로컬 크리에이터 아트페어 사무국 070-8064-307판으로 전화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상 다양한 커피와 맛있는 디저트 카페 브루잉 라운지 93에서 후원하는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만든 영화가 해외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북 독립영화협회 박영환 이사장이 제작한 영화영재 금태경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소식 전북 독립영화협회 박영환 이사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태경입니다. 네, 이제 감독님이라고 또 불러야겠습니다. 네, 금태경 감독님. 네, 네, 일단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영화영재 금태경이라는 작품 어떤 작품인지 궁금한데요. 작품을 일단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네. 그 금태경이라는 인물의 단편선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단편이 총 4가지가 있으면서 옴니버스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영화인데, 네네. 이 영화를 처음 이제 찍기 시작한 게 6년 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보고 있다 보니까 6년 전부터 이제 한 편씩 찍었던 것들의 편집을 작년에 이제 마칠 수가 있게 되어서 영화제에 이제 작년부터 출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찍었던 작품들을 조금 묶어가지고 편집을 하셔서 또 보여줬고, 영화 제목은 왜 영화영재 금태경이라고 이렇게 하셨나요? 이제 그 단편선이라고 이제 제목을 하려다가 네네. 어찌 됐건 이제 금태경이라는 사람이 영감을 받은 순간부터 영화가 들어가니까 네네. 천재라고 이제 저를 좀 부르기가 좀 그래서 영재가 좀 만만하다. 네, 우리 모두가 다 영재였던 시절은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영재로 이렇게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 자서전전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가 이렇게 상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제 이야기다 보니까 네. 이게 과연 뭐 시의성이 적절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네. 이 영화를 그냥 즐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상까지 이렇게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을 받게 되니까 저도 그 약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영화 영재를 알아본 거겠죠? 네,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람들한테 공감이 가는 게 오히려 어떤 거대한 담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개인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더 공감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네. 아무튼 그동안 지역에서 굉장히 작품 만드시고 여러 이 활동들을 해오셨는데 이런 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저도 제가 상복이 좀 없는 감독인데요. 네네. 이렇게 상을 받게 돼서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아보는 건 처음이어서 네네.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상을 받으러 가셔야 하나요? 그 인도는 너무 멀고요. 그래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 받으면 제가 또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뭐 이 상을 받으셨으니까 이거를 계기로 해서 더 많은 뉴스의 또 해외 영화제나 국내 영화제에 또 작품 내셔서 상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지금 네. 뭐 작품 뭐 활동하고 계신가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그 금태경 감독의 단편선인데요. 네네. 이제 이 영화영재 금태경 2를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지금 단편 3편을 또 모아서 이제 그 옴니버스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네네. 오늘 또 어떻게 서울에 와서 배우 미팅을 하는 날인데, 네네.
네, 그 아침에 라디오 연결까지 하고 네. 오늘 좀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 작품 지난 25회 전주 국제 영화제에서 지역 독립 영화 쇼케이스에서 특별상 또 특별 네. 상영되어서 관객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궁금한데요. 다시 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이제 그 개봉을 그 배급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배급 좋은 기회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되면은 시사회 때 제가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작품 수상 축하드리고 이 작품이 또 지역에서 상영되면 다시 한번 또 연결해서 자세한 또 영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도 영화제에서 수상을 한 전북 독립영화협회 박영환 이사장, 영화 영재 금태경 작품을 만든 금태경 감독이었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 만남의 시간입니다. 지역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멋지고 의미있고 또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주시 마음치유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주시 보건소 마음치유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황경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황경순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마음치유센터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몇 번 소개를 드렸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치유센터가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해서 센터장님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마음치유센터는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죠. 전주시 보건소 마음치유센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하나는 전주 시민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에게 상담과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사업 하나고요. 네네. 또 하나는 전주시의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 전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정신질환자와 중독 문제 등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전주 시민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마음치유센터에서 마음치유하는 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또 그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 마음치유센터에서 저는 솔직히 제가 이곳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마음치유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마음치유센터는 저희가 생긴 이유가요. 네네. 2020년도에 저희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대유행으로 인해서 네네.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당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시민들의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이 컸었죠. 네네. 이에 전주시에서는 시민의 마음치유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인식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에 전주시 조직 개편을 통해서 마음치유센터를 신설하고 2022년 4월부터 마음치유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부터는 전문 심리 상담사가 상주하여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전문 심리 상담과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예. 그럼 거의- 전주시가 거의 뭐 전국의 최초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인가요? 네, 일부 서울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 상담을 하는 곳이 한 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거기는 상담만 일부 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요즘 지자체에서 이런 그 센터 마음 치유나 뭐 상담 같은 것들을 하는 곳을 많이 좀 생겨나기 이제 막 시작하던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번 7월부터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네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라는 게 새로 시작됩니다.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네네. 이 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난해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에 따라서 네.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또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일반 시민이 대상이 됩니다. 사업 대상은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각 대학교 상담센터, 또 관내 정신의료기관, 학교 위센터,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이나 네네.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사람, 또 자립 준비 청년이나 보호 연장 아동 등이 그 대상이고요. 네네. 7월 1일부터 구비 서류인 의뢰서를 갖추어서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기준에 따라서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20일간의 총 8회기의 1대1 대면 심리 상담이 가능한 바우처가 제공이 됩니다. 네네. 대상자가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서비스 유형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차등 부과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자립준비 청년이나 보호 연장 아동, 법정, 한부모 가정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네네. 네. 투자하면 보통 경제적 투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음을 투자한다는 것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센터에서 진행하시는 사업이나 프로그램들 좀 소개를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마음치유센터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과 마음치유 프로그램은 5개의 대표적인 주제로 분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네. 자아 성취감 증진, 대인관계 증진, 심리적 안정, 자기 이해와 성장, 스트레스 관리가 그 대표적인 것인데요. 네. 이런 것들은 일상에서의 가벼운 우울이나 스트레스 등을 가진 경증의 성인,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심리 상담은 일상 속의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각종 심리적 어려움을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1대1 대면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심리 상태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심층 상담을 제공하게 됩니다. 심리 상담은 주 1회로 총 8회기 동안 진행되며 심리 평가 결과 고위험군 및 정신질환 등의 소견이 보일 경우는 네네.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관내 정신의료기관 등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으로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미술심리나 원예, 명상, 컬러, 아로마, 독서, 살림치유, 요가 등 대충 한 15개 정도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매월 주 야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그 마음치유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하네요. 네, 많습니다. 네, 저는 미술 심리, 뭐 음악 치료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로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뭐 정신질환을 이렇게 심리 평가를 받아가지고 약간 그 경계나 좀 고위험군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네네네. 상담이나 치료가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런 분들은 저희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의료기관으로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 센터에서는 그보다 좀 경미한 경증의 환자분들을 상대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외에도 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도 역할 하시잖아요. 예. 중독이라고 한다면 제가 아는 중독은 뭐 알코올 네. 그리고 도박 예. 뭐 이 정도인데.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이른바 4대 중독이라고 하죠. 네네.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을 4대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이 환자들에 대한 관리와 재활 프로그램,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 사업, 중독 예방 및 인식 개선 사업을 위한 홍보 사업 등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는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찾으시나요?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은 주로 그 알코올 중독이 가장 많으시고요. 네네. 예, 마약은 아시다시피 아직 관리되고 있으신 분은 없으시고요. 도박 조금 하고, 네. 예, 인터넷은 학교 윗선대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코올 중독 하시는 분들. 네. 네. 아무래도 삶이 좀 팍팍하다 보니까 또 술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센터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곳인가요? 예. 저희 센터는 마음치유 심리상담과 프로그램을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주간 프로그램으로는 저희 주로 주부나 퇴직자, 휴직 중인 직장인,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야간 프로그램에는 주간에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실은 좀 막상
뭐랄까 두렵기도 하거든요.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고 여기 좀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하는 것도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그러실 수 있으세요. 예.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상담을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가지셨다면 네. 일단은 나오셔서 저희 상담실이 꾸며져 있는 곳에서 네네. 예, 1대1 상담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 어떤 분들은 오시기 꺼려하셔서 카페에서 할 수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예.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할까요? 전화 상담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 상담실을 딱 격식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래요. 그런 상담실이 갖춰진 곳에서 1대1로 예. 환경이나 소음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예. 네. 예. 네. 상담실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예. 뭐 이렇게 본인들이 드러나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 현대인들이 뭐 치유, 힐링, 뭐 자기 돌봄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인들이 치유나 힐링, 자기 돌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네네. 아무래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스트레스와 불안, 또 경쟁적인 환경, 일과 삶의 균형 문제 등이 주로 원인인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이러한 문제를 솔직히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네. 이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건강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관심이 쭉 지속되기를 정말 바랄 뿐입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인식이 조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과거와 비해서 많이 바뀌었나요? 많이 바뀌었다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정신과 의료기관이나 그런 데 방문하는 거를 전혀 꺼리지 않고 예, 자주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에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문의해 주십니다. 네네. 네. 이게 내가 어느 정도 그게 돼서 이 심리 상담을 받는 것과 심리 상담을 받음으로써 예방하는 효과 이런 것도 있나요? 예방이라는 것보다는 네. 좀 제가 좀 우울하다 싶을 때는 누구랑 정말 터놓고 얘기를 하면 좀 나아지는 거는 맞잖아요. 그런데 아무하고나 하기는 좀 그렇고 또 가족한테 말하기 힘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인 상담사나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빌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더 객관적인 입장이 돼서 자기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센터에는 그런 전문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상주에 계시는 건가요? 네, 저희 상담사 3분 상주에 계시고요. 네네. 상담이 많을 때는 개곤 상담사를 활용해서 저희가 상담을 대기 없이 꾸려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만약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직접 찾아가야 되는데 센터가 어디에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저희 센터는 새로 개소한 덕진구 보건소 내에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일단은 전화로 문의 주셔도 되고 블로그에 저희 마음치유센터를 치시면 네. 거기에서 신청하는 방법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마음치유센터 입력하시면 또 검색하실 수 있고요. 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린 것만 해도 영화 치유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추천해주고 싶은 마음치유 프로그램이 있으실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희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거는 영화 프로그램도 좋고요. 네네. 원예 프로그램이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원예 프로그램이요? 네네네. 원예 프로그램은 뭐 흙을 만지면서 이렇게 심리를 좀 이렇게 다뤄주는 거라서요. 네네.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 직장인들이나 오셔서 반응이 아주 좋으시고요. 그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재미, 그 원예를 자기 그 심리를 정성 들여서 만들어서 집으로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좋아들 하십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그 원예 뭐 꽃이나 나무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조그마한 식물 같은 거를 네. 심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걸 심어 가지고요. 네네. 그러면 어떤 뭐 일반적으로 이 모든 식물들이 이렇게 마음 치유나 이런 게 힐링에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모든 식물이 힐링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아. 그 온해치유 상담사 선생님들 말씀에 따르면요. 근데 모든 것이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아, 반려 요즘 식물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게 식물을 키워보면 잘 키우지 못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그러면 그 식물을 기르면서 같이 이렇게 교감하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들 이런 치유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희가 고민하는 게 라디오를 통한 어떤 이런 치유가 될까 이렇게 고민이 좀 되거든요. 아, 네. 라디오도 이렇게 마음 치유나 이거 힐링에 좀 도움이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라디오도 훌륭한 치유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라디오는 저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마음 치유 도구이고요. 라디오는 유익한 정보나 음악, 유머, 소통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된 것이 라디오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찾아 듣고 즐거움을 느낀다면 그것이 마음 치유에 충분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치유 프로그램 중에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영화 치유 프로그램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영화 프로그램은 이제 7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영화를 보는 거 그냥 보고 단순히 감상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리더가 있으셔서요. 네.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자기 마음과 대비해 보면서 아, 치유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자기의 마음, 뭐 자기의 상황과 이렇게 대비하고 이야기를 또 나누는 건가요? 네. 예, 끝나고 같이 모이신 분들끼리 같이 얘기를 나눕니다. 아, 일종의 집단 상담. 예, 맞습니다. 이게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거가 상당히 그런 것들 이렇게 심리 상담에 도움이 되는 건가 보네요. 힘들 것 같은데요. 한 10명 이내의 소모임으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네.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맞장구 쳐주고 같이 아, 동의하는 분들이 또 꽤 나오십니다. 아, 거기에서 얻는 힐링도 꽤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상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까요? 일상에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일상 재료가 제 생각에는 힐링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네.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 공감해주고 또 맞장구 쳐주는 것도 이런 것도 가장 중요고요. 제가 부부 생활하면서 그런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공감 못한다고 아내분들한테 많이 혼나시잖아요. 엄청 혼났습니다. 네. 예, 근데 살아가면서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 따지게 아니고 그냥 들어주고 편을 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지. 맞아요. 누가 이게 잘했냐 잘못했냐 왜 그랬냐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대부분 남자분들은 뇌 구조의 문제다라고 하는데요. 네, 아내분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아내가 한 얘기를 나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 줄까부터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분석적으로 해서 예. 논리적으로 갔는데 남자분들의 뇌가 그렇게 돼 있고 여자분들은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그 당시에 내 편만 들어주면 네. 그걸로 단데 그거를 서로 모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네, 많이 반성하고 앞으로 잘 듣고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가 생긴 지 이제 막 3년 차, 4년 차 맞습니다. 됐죠. 예. 앞으로 이 센터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주 시민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저희 센터는 계속 있을 거고요. 심리 상담과 다양한 마음 치유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권익 증진과 자립생활 지원,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등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전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네. 그 자살 예방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다른 대도시는 이게 좀 심각하다. 또 특히 한국 사회에서 요 자살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급증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은 어떤가요? 저희 지역도 전국 수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네네. 예. 10만 명당 25명 정도가 자살하시고 계시는 걸로 네.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여기 센터뿐만 아니라
뭐 다른 데하고 협력해서 그런 것들 같이 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있으신가요? 자살 예방 사업은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동시에 하고 있고요. 네. 필요하면 저희 전주가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주, 군산, 익산 협의체가 서로 네.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마음에 뭔가 고민이 있고 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또 마음치유센터 상담실 좀 두들겨 주시고 정 안 되면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또 전화 주시면 같이 또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라디오 출연해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많이 얼떨떨하고 떨립니다. 지금도요. 그러세요. 네네. 그 청취자분들이나 시민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예, 저희 전주시 마음치유센터는 마음이 힘든 모든 시민분들과 마음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신다면 언제든 저희 마음치유의 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네, 마음치유센터 블로그 하시면 되고 전화로도 또 전화해서 미리 이렇게 예약하고 찾아갈 수도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전화는 281-8576 바로 치유입니다. 8576이 그런 의미군요. 전화도 가능하고요. 방문도 가능하고 저희 전주시 누리집 통합 신청 지원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매달 그런 프로그램들이 매달 또 있고요. 네네. 네. 저희 블로그에 매달 접수 일주일 전쯤에 마음치유 프로그램 공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통 매월 둘째 주 월요일 날 09시부터 선착순으로 다음 달 프로그램 접수를 받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주에 월요일에 선착순입니다. 네, 선착순입니다. 네, 많이들 찾고 계시죠? 예, 많이 오십니다. 네. 네. 빨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자주 이 마음치유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또 홍보하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 제가 한 곡 추천해 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어떤 음악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노래를 소개하기에 앞서 이 노래 가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서 네. 이거를 같이 듣고 싶습니다. 내용은 우린 걱정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착륙하는지 알거든. 말은 필요 없어. 오늘 밤을 즐겨. 우리가 춤추는데 허락은 필요 없으니까. 멋진 가사네요. 네. 네, 방탄소년단의 노래 퍼미션 투 댄스를 저희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우리 센터장님도 방탄소년단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팬입니다. 혹시 아미입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노래 퍼미션 투 댄스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탄소년단 퍼미션 투 댄스입니다. It's the thought of being young when your heart's just like a drum beating louder with nowhere to guard it. When it all seems like it's wrong, just sing along to Elton John and to that feeling we're just getting started. When the nights get colder and the rhythm's got you falling behind, just dream about that moment when you look yourself right in the eye. Then you say, I wanna dance, the music's got me going and nothing that can stop how we move. Yeah, let's make a place and live just like we're golden and rolling like we're dancing fools. We don't need to worry, just when we fall we know how to dance. Don't need to talk the talk, just walk the walk tonight. 'Cause we don't need permission to
firelight. Cause it's not over till the summer. Say one more time. I wanna dance, the music's got me going. Nothing I can stop how we move. Yeah. Let's break our pants and live just like we're golden and growing like we're dancing fools. Like a dancing fool. We don't need to worry, 'cause when we fall we know how to let go. The talk, just walk the walk tonight. Cause we don't need permission to dance. 네, 방탄소년단 퍼미션 투 댄스 듣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면 도움이 되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 공매되거나 전월세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효력이 유효한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기준 청년 5천만 원, 일반 가구 6천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가구입니다. 청년은 19세에서 39세 이하이고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로 연령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입니다. 시는 임차인이 납부한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에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이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희망자는 지원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내면 됩니다. 사업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라니까요. 해당되는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청 관련 접수 문의는 전주시 건축과 063-281-2445번이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전주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연간 최대 30만 원의 카드 수수료를 지원했는데요. 이 사업 기간 역시 연장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고요. 전주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5% 이내에서 업소당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하니까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은요. 전주시청 홈페이지 통합신청 지원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하고요.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민생경제과 063-281-6682, 6684-237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나윤건 커피 한 잔의 여유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장마가 시작되니까 유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주말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갖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서 또 마음을 돌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전주시의 단독주택과 상가 지역의 쓰레기 배출 시스템이 변경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7월부터는 좀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활용 품목별로 매주 2번만 배출할 수 있고 요일별로 배출 품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배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고요. 배출 장소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재활용품은 투명 봉투에 담아 각각 분리 배출하고 배출일이 아니면 수거가 안 되고요. 배출 방법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요.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주말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